영화 서울의 봄, 혹시 보셨나요? 아니면 주변에서 이야기는 들으셨겠죠. 12.12 군사 쿠데타를 실화 기반으로 담아낸 이 영화가 단순히 과거를 보여주는 작품 같지만 사실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천만 관객이 이 영화에 열광한 이유도 바로 그 질문 때문일 겁니다. 영화 속에서 12.6 사태로 독재자가 제거되며 민주화의 희망으로 떠오릅니다. 그 희망의 순간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서울의 봄은 많은 사람들에게 가슴 벅찬 장면으로 다가오죠. 하지만 전두광과 그의 하나회 세력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영화는 그 과정에서 벌어진 숨막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을 생생히 그려냅니다. 예를 들어 이태신 수도경비사령관이 마지막까지 진압군을 이끌며 저항하는 모습은 보는 내내 손에 땀을 쥐게 하죠. 특히 군사반란을 저지하기 위해 나선 진압군이 절대적인 수적 열세 속에서도 끝까지 싸우는 장면은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하지만 결과는 우리가 아는 대로 정의는 무너지고 쿠데타는 성공으로 끝이 납니다. 관객들이 이 영화를 보고 느끼는 분노와 좌절은 단순히 극중 인물들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라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 복잡한 감정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극중 전두광은 권력을 잡는 데 성공했지만 역사는 전두환이라는 이름을 실패한 지도자로 남겼습니다. 군사반란죄와 내란죄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국립묘지에 묻히지 못한 채 그의 유해는 지금도 집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영화는 이 역설을 강렬하게 전달합니다. 권력의 절정에 섰던 사람이 결국엔 역사의 비극적 상징으로 남은 초라한 결말. 이보다 더 큰 교훈이 있을까요? 영화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복기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극중에서 진압군이 군사반란군의 압도적인 병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정의를 지키려 했던 장면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 것인가? 이들의 실패는 슬프지만 그 용기는 오늘의 우리에게 이어져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이들의 희생은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교훈이니까요. 더불어 이 영화는 권력의 본질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권력은 결국 무상합니다. 역사 속 전두환은 대통령까지 지냈지만 국민의 기억 속에서는 가슴에 상처를 남긴 비극적 인물로 남아있죠. 반면 정의를 위해 끝까지 싸운 이태신 같은 인물들은 영화 속 허구의 이름이 아니라 진짜 영웅으로 기억됩니다. 결국 역사는 진실을 기록하고 그 진실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는 법이죠. 영화 서울의 봄은 과거를 그저 잊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 역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행동할지 묻습니다. 서울의 봄이 단순한 한 계절의 상징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할 미래가 되기를 바라며 이 영화를 본다면 그 메시지를 마음속 깊이 새겨두세요. 과거를 기억하고 오늘을 바꾸고 미래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영화가 우리에게 남긴 과제 아닐까요?